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다문화 가족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대답해줬죠. 엄마하고 아빠의 국적이 서로 다른 가족을 뜻하는 거야. 국제학교 다닐 때 많이 봤잖아. 그랬는데 이어지는 큰아이의 대답이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엄마, 그럼 다문화 가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왜 나를 다문화라고 놀리는 거야? 낯선 곳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아이는 짓궂은 놀림까지 감당해야 했던 거죠. 이렇게 힘들었던 아이에게 캠핑장은 해방구였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저희가 마음껏 편하게 쉬고 놀게 해줬거든요. 부담스러운 숙제에서, 어려웠던 시험에서, 짓궂은 친구들한테서 벗어난 저희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밝고 유쾌함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이가 별을 보면서 멍하게 있거나 또 텐트 안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할 일 없이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너 뭐 하는 거냐? 라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덕분에 지금 저희 아이는 자신감도 많이 찾았고요. 또 학교 생활도 누구보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도시의 새침대기였던 저희 딸아이도 캠핑을 통해 굉장히 씩씩해지고 활발해졌어요.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항상 핑크색 공주 원피스에 잠옷도 아래 위 세트로만 입어야 되는 아이였거든요. 오래간만에 외식하러 나가서는 화장실이 더럽다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캠핑장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2박 3일을 막 누비고 다니고 또 아무 데서나 잘 자요. 물론 급하면 냄새나는 푸세식 화장실에서도 성공. 누구보다도 캠핑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 저희 딸아이가 나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캠핑이 좋아요. 친구들은 학원 가고 놀이터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캠핑 오면 여기저기 친구가 참 많아요. 집 거실에서 타릉놀이 하다가 혼이 났는데 캠핑 오면 모래놀이, 흙놀이, 소꿉놀이 막 어질러도 혼나지 않아요. 엄마가 밥 먹으라 해서 달려가면 이상하게도 반찬이 다 맛있어요. 아빠가 설거지를 하셔서 같이 하다가 옷이 다 젖었지만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산새들이 울어대는데 고슬리가 너무 예뻐서 따라하니 가족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난 이제 캠핑이 정말 좋아요. 한번 주세요. 어때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게 좀 느껴지셨나요? 아이 못지않게 캠핑을 통해서 변한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듯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곧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 중독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과 보낼 시간도 별로 없고 아마 아이들하고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스스로도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닌가? 이렇게 쓸쓸하고 서운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캠핑은 가족과 가까워지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먼저 보금자리를 짓는 일부터 그렇잖아요. 허허 벌판에 바람과 해의 방향을 가늠해서 뚝딱뚝딱 텐트를 세우고 나면은 아이들이 와 우리 집이다. 우리 아빠 정말 최고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망치질을 하고 또 어둠이 깔리면은 램프를 내다 걸고 비가 오면은 텐트가 떠내려가지 않게 배수로를 파는 모습. 단순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 눈에도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빠,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 된 거죠.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캠핑을 통해 저도 10여 년간 보지 못했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캠핑장에서의 남편은 소파하고 무라일체가 돼서 초딩 아들과 리모컨 다툼을 하던 그런 찌질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요. 근육을 자랑하면서 쿵쾅쿵쾅 망치질도 하고요. 평소 저 사람의 몸을 진짜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캠핑장에서는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몸을 쓰면서 땀을 흘리더라고요. 새로웠어요. 특히 남편이 커다란 장작을 쩍 하고 쪼개서 이렇게 쌓아 올릴 때는 제가 채털리 부인이 된 것 같았어요.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시죠? 숲속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의 어떤 건강한 모습에 반해서 사랑을 빠졌다는. 늘 피곤해만 하는 남편이, 소파에 달라붙어 있었던 남편이 사실은 공간을 옮겨주면은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로 활동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새로운 사실이었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답답한 사무실과 아파트에서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남편을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캠핑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생을 고생하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의 친정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3년 2개월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간 동안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고 항암 치료는 자그마치 36번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낙천적이고 밝으셨던 분이신데 마지막 며칠간은 의식을 잃으신 채 딸인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이렇게 괴로워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가 5년 전 제 나이가 36살일 때인데요. 사람들은 제가 나이도 있고 또 남편과 2 아이의 엄마이니 친정어머니와의 이별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와 이별한 후 슬프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슬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 할 일은 해라 라고 배웠으니 매일매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생활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캠핑장은 슬퍼해도 좋은 곳, 그리고 슬퍼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이었어요. 캠핑 초기 어느 새벽이었거든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엄마를 모시고 온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슬퍼졌어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텐트 문을 열고 산책을 시작했거든요. 숲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날따라 우는 제 모습이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더 울어도 괜찮아. 한 몸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더 슬퍼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너그러운 자연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 제 마음속의 슬픔이 좀 옅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또 저희 가족은 엄마가 돌아가신 추도일에는 엄마를 모신 산소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캠핑을 떠나요.
처음에는 슬퍼해야 하는 추도일인데 내가 놀러 가는 것이 너무 불경한 거 아닌가? 좀 이런 걱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우리가 성묘를 가면 그냥 몇 분 인사하고 바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그 근처에서 머무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산소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있으니 엄마께서 평소에 그렇게 예뻐하셨던 손주들 노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엄마하고 같이 캠핑을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